네, 이 모든 것들이 유동적인 자금에 영향을 주고 그 유동성은 필히 부동산으로 흐르는데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국가는 선심성으로 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토지 보상금이 올해에만 22조가 넘게 풀렸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가 돼 있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현금 가치의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현금 가치의 하락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상대적인 상승, 즉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폭락을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열차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주어진 매수의 기회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열차에 올라타고 그리고 정말 하락기가 시작된다면 그때 포트폴리오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일 집값이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샀던 집을 처분하고 바로 파실 건가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그때 의사결정을 하는데 일조한 주변 사람 남 탓 하실 건가요? 만일 내년에 반대로 1억이 올랐다면 그리고 냉큼 1억이 올랐으니까 집을 파실 건가요? 아니죠. 아니겠죠. 무주택자로서 대기 매수자인 분들은 집은 한 번 사면 5년, 10년 사는 거지 바로 그 집을 팔고 살 그럴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판다고 해도 적어도 본인이 사신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집값이 떨어지면 더 좋은 입지의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대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젠 진짜 떨어질 때가 된 것 같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선행 지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시한폭탄 같은 거품들의 시간이 빠질 때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네, 이해합니다. 그럼 그렇게 바라는 대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대체 언제까지 떨어질지, 다시 반등은 언제가 될지 무슨 수로 알 수가 있답니까? 오히려 그때는 또 계속 떨어질 테니까 기다려보자 하면서 또 다시 계속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서 그렇게 대폭락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대폭락이 왔다고 하면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안전할까요? IMF 때처럼 국가 부도 사태에 실직 위기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집값이 폭락하는데 나는 전세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집주인이 망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항상 폭락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3년 전에도 폭락설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폭락설이 있었고 올해도 폭락설이 있습니다. 2020년 대폭락 이런 거 되게 요즘 유행하죠. 네, 항상 내년에는 폭락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강의만 보고 맹신을 하다가 집은 안 사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내가 살던 이 지역에 몇 년 전에 그 가격이 정말 얼마 안 했는데 지금은 너무 정책이나 다주택자 그리고 투기 세력 때문에 하여간 남 때문에 급하게 올라버린 이 지역 집값이 일시적일 것 같고 혹은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다시 내려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 마음도 물론 일부 이해가 됩니다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돌고 도는 것이고 그만큼 입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또 청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본인이 애가 3명 이상이고 15년 이상 청약 통장을 들고 계시면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셨고 세대 주면서요. 그렇게 정말 고득점이 예상되는 분들은 아니고는 지금은 청약 통장으로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청약은 잊고 사십시오. 30대 미혼 혹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청약에 도전해서 현재 시점에 당첨되는 곳을 사면 그런 데는 사면 안 되는 곳입니다. 반드시 입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먼저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아직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단계이시거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까지 집을 사라고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망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머지않은 미래에 결혼 계획이 있고 아니면 출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독립해서 가정을 이뤄야 되는 그런 사람 재테크 수단으로서 일정 이상의 현금만 그냥 예금만을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상태라면 최대한 본인 집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단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전세 매매가가 갭만으로 이제 집을 먼저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비싼 가격의 집을 사지는 마시고요. 언젠가 2년 안에 본인이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유념해 두셔서 너무 비싼 집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 범위를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1억 정도밖에 없고 회사 대출이랑 뭐 은행 대출 다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융자를 낼 수 있어가지고 토탈 한 3억 정도까지는 내가 융통이 가능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 3억으로 10억이 넘는 강남 막 신축 이런 걸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이 2년 뒤에 뭐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몇 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집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3억 정도가 맥스다 그러면 5, 6억 정도 하는 물건, 그런 정도의 물건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디 입지에 5, 6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인서울, 인강남만이 정답인가 편을 참고하셔서 본인 자산에 잘 맞춘 입지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 주거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아신다면 한 번 사서 5년, 10년 사는 집에 대해 한 치 앞에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그보다 현금만 들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현금 가치 하락이 결국엔 나중에 나에게 더 큰 손해를 안겨줄 뿐입니다. 그런 리스크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매함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좌고 우명 끝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나태로움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B의 경우처럼 정말 본인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뭔가 들었을 때 정말 가열차게 공부를 해서 1주, 2주 만에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 태도와 자세, 마인드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구 A는 앞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라는 것만큼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 두 친구에게 2년 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리스크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